9월 8일 금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아침엔 제법 선선한데 한낮에는 어제처럼 또 덥겠습니다. 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청주, 광주 30도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 기름값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네. 서울 용산구나 종로구는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벌써 넘겼다고 맞아요. 합니다. 사진 한 장 같이 보시죠. 네. 자, 사진 보면요.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판입니다. 어제 찍은 건데요. 휘발유 리터당 2,038원이고요. 경유도 리터당 1,969원입니다. 와,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더 걱정인 건요. 앞으로 이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는 점인데요. 네. 특히 운송업 하시는 분들, 또 배달하시는 분들의 근심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상암동 클래스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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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요, 금요일입니다. 네네. 뭔가 좀 좋은 업데이트된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네. 주유비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계곡물이 내 거입니다. 자, 계곡물을 퍼 올려서 불법 수영장 만들고 또 닭백숙을 판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네. 계곡에서 허가받지 않고 시설물을 차린 건데요. 자, 자갈밭 위로 이른바 방갈로가 줄지어 있습니다. 또 수영장도 보이고요. 바로 앞 펜션이 설치한 시설들인데요. 자, 그런데 이 땅 펜션 것이 아닙니다. 단속 경찰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 여기가 보니까 하천구역이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모르고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자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근데 저런 거 매년 단속하고 지금 벌금도 물리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아직도 저렇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계곡은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즐기고 관리해야 되는 공유지잖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네. 하는 거는 마치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아직도 이 공유지를 사유지처럼 쓰는 음식점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또 다른 음식점의 모습 한번 보고 계신데요. 자, 앞쪽에 있는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좀 놀고 있는 그런 음식점인데 이 물놀이장 한쪽에는 계곡물을 퍼 올리는 모터가 있습니다. 불법 시설물인데 단속반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여기 모터가 있네. 이걸 뭐 지적을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계곡물을 그냥 자기 물처럼 끌어다 쓰는 거네요, 모터로. 그냥 버젓하게 저렇게 아니,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계곡물까지 가져다 쓰는 건 진짜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진짜 매년 단속을 해도 근절이 쉽지 않은 거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이미 단속이 돼서 적발된 업장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네. 자,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공유지인 계곡 바로 앞에 평상 여전히 설치가 돼 있고 입구도 세워둔 흔적들이 보입니다.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또 물놀이를 하기 힘들게 해둔 그런 시설들인데요. 단속반 이야기 마저 들어보시죠. 누구나 가가지고 좀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인근에서 계곡 하천에 사유지를 끼고 있는 일부 영업장주가 입구를 사유지처럼 활용을 한다거나 자,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는 네.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뻔히 저렇게 가보면 다양하게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참 계속해서 설치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름마다 나가서 살피고 또 벌금을 주기는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단속 5년째인 올 여름도 이러한 가운데 업주 38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적발된 업주의 답변 들어보시죠. 네, 그냥 근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적응을 안 하고 있어요. 지인들 오거나 그럴 때만 저기서 재우고 지인들 있는 네, 이렇게 하천구역을 무단 사용하면 하천법에 따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다만 단속이 된 이후에도 언제든 다시 장사할 수 있게 시설물을 앞에 본 것처럼 그대로 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불법 시설 때문에 계곡에 진짜 신나는 마음으로 즐기러 갔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늙어 보였는데입니다. 네. 자, 국밥집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을 팔았다가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예, 예. 생계가 끊긴 국밥집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영업 정지를 하게 됐다. 예.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저기 국밥집 그 문에 딱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상황을 추정을 해보면 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미성년자한테 신분증 검사 없이 네. 술을 판매했다가 아마 적발이 되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아마 그 미성년자는 사장님을 속였겠죠. 속였죠. 네. 그러니까 뭐 신분증 확인을 안 한 잘못도 있지만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네.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기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아. 콩나물 국밥집이라고 하던데 네, 네. 약간 안내문 보니까 밑에 그 불법으로 술을 먹은 미성년자를 향한 경고글도 아까 그래요? 여기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 좀 기억하길 바란다. 이런 좀 착잡한 그런 심경 드러냈습니다.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아마 뭐 사장님이랑 네. 직원분들까지 모두 5명이 일을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 미성년자 주류 판매 이게 영업정지 꽤 오래 해야 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이 청소년 보호법상으로 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모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면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식품위생법을 따르는데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180일, 3차 적발이 되면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판매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이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속인 사람은 처벌 안 받고 속은 사람만 영업 정지라니라든지 이래서 성인 같아 보여도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 특히 식당 운영하는 분들 반응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 검사를 꼼꼼하게 못할 때도 네. 있어서 속여서 술 먹은 미성년자들은 왜 아무 처벌 안 받냐. 그리고 60일 영업 정지는 사실 요즘 같으면 사실상 그 장사 접으란 소리다. 너무 가혹하다. 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당을 속여서 술을 먹은 미성년자도 뭐 사회봉사 같은 그런 처벌을 좀 받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점심 장사 준비하시면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어떤지 의견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레드카드 임박입니다. 음.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호가 영국 웨일스와 A매치 평가전에서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 3월 사령탑을 잡은 이 클린스만 감독, A매치 5경기를 치렀지만 첫 승 사냥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웨일스에서 열렸잖아요. 네네네. 이기지도 못했고 조금 경기 내용 자체가 좀 답답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 공백은 있었지만 이 전체적으로 게임을 지배하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네. 자,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이 고군분투했지만 중원부터 압박해 들어가는 빌드업 축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클리스마노의 축구가 무색무취,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뭐 한마디로 전술도 없고 네. 승리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A매치 5경기에서 3무 2패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외국인 사령탑으로는 최악의 출발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클린스만 감독의 웨일스 경기 전에 했던 인터뷰, 직전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I think we did quite well the first 4 games. We didn't get the results. 네. 한마디로 그동안 승리는 없지만 경기를 뭐 좀 지배해 왔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웨일스전 같은 경우 경기를 지배한 것과는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웨일스전 유효 슈팅 단 1개에 그쳤고요. 또 후반 20분에는 웨일스 키퍼 무어의 헤더가 골대 맞는 행운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패했을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기 웨일스 홈에서 치러지는 평가전이었는데 정작 웨일스 홈 팬들의 관심은 조금 썰렁했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우회의 그런 상황이 또 나오고 네. 있는데요. 자, 웨일스 홈 관중석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 원정석은 매진이 됐는데 웨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어 있는 썰렁한 그런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성적이 부진한 웨일스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웨일스는 최근 크게 흔들리는 그런 팀이었는데요. 로 페이지 웨일스 감독은 한국전을 치르고 싶지 않다라고 공개 선언할 정도로 팀 분위기도 어수선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클린스만 호는 그런 웨일스를 상대로 공만 가지고 있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웨일스 감독은 세계 최고 공격수 손흥민을 상대로 무실점한 것에 만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을 바라보는 외신의 시선도 곱지 않다고요. 네, 영국 BBC는 이 클린스만 감독이 9월 A매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고 자택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9월 첫 번째 A매치 웨일스전에서 첫 승을 거두지 못했죠. 다음 A매치는 오는 13일 영국 뉴캐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치릅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도 성적인데 영국 BBC도 걱정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근무 태도, 막 지금 화면 넣어준 리모트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고 뭔가 막 조율하지 않고 원격으로 네. 미국에서 우리 선수들과 접촉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져 비판적인, 있는 그런 감독이었잖아요. 네, 비판적인 그런 입장도 많은데 손흥민 선수도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내놨다고요. 네, 클린스만 감독 정말 미국 재택에 머물다가 우리 대표팀과는 유럽에서 합류해서 이번 웨일스전 치렀습니다. 자, 앞서 파울 벤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은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주말에는 K리그 경기를 관전하러 다닐 것과 비교해도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손흥민 선수는 감독의 외유 논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웨일스전이 끝난 뒤에 짧게 얘기를 했는데 팬의 입장 이해가 된다. 다만 감독도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면서 다음 경기를 지켜봐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좋은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죠. 네, 김민재가 발롱도르 후보 3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아시아 출신 수비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것은 김민재가 처음입니다. 이 발롱도르는 한 시즌 동안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인데 프랑스어로 황금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까지 한국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건 설기현, 박지성, 손흥민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발롱도르가 프랑스어로 황금공이군요. 네. 김민재 선수가 또 우리 대표팀에서도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 수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린스만호의 다음 A매치 상대 사우디아라비아, 이것도 꽤 까다로운 그렇죠. 상대잖아요. 역대 전적으로 저희가 좀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클린스만 감독의 첫 승에 재물이 될 수 있을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살펴볼게요. 우영우 고래 한강에 뜬다입니다. 몸길이 무려 25m에 달하는 커다란 고래 한 마리 시선을 바로 사로잡는데요. 마치 바닷속을 헤엄치듯 지금 보시면은 지느러미도 막 움직이고요. 물도 내뿜습니다. 주름진 눈매에 커다란 이까지 너무 멋진데 그런데 이곳 바다가 아니라 서울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앞입니다. 진짜 고래면 좋겠지만 사실은 거대한 크기의 혹등고래 조형물인데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앞에 설치했습니다. 실제 크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지느러미도 움직이고 물줄기도 내뿜고 심지어 고래 울음소리도 낸다고 합니다. 야간에 조명까지 더해지니까 그 모습이 신비롭게까지 느껴지는데요. 서울관광재단 측에 물어보니까 인기 드라마였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이 우영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혹등고래 모형을 제작하고 또 설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드라마 우영우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공 우영우가 고래, 특히 이 혹등고래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우영우가 무언가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를 상상하곤 했는데 편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능력을 펼치는 그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오늘 저녁 개막식이라고 합니다. 이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우영우의 이 특별한 그 고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K드라마 조형물들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드라마의 추억도 되새길 겸 저녁 나들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개랑 산책하다 남의 우편물 쓱입니다. 정말 황당한 소식인데요. 관련 사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여성이 우편함에 손을 쭉 뻗습니다.
그러고는 우편함에 꽂혀있던 걸 빼서 살펴보는데요. 옆에 자세히 보면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사진만 보면 개를 산책시키려 나서다가 우리 집에 뭐 왔나 하고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 이 여성 남의 집 우편물을 쓱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우편물이 아니었어요. 무려 각 15만 원, 그러니까 총 30만 원의 콘서트 티켓 2장이 든 우편물이었다는데요. 이 우편물 주인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인을 찾는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CCTV 영상 캡처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우편물 주인은 이 여성이 티켓 말고 다른 우편물까지 다 가져갔다며 샅샅이 훑어보고 가져간 걸로 봐서는 뭔가 고의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우편물을 가져간 여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이 꽂혀있던 집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해요. 전에 살던 집으로 온 우편물을 가져가려다가 이게 뭐 내 건가 하고 그냥 가져갔다고 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이 30만 원짜리 그 티켓을 본인 게 아니니까 내 거 아니네 하고 그냥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남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내 게 아니면은 다시 두고 와야지 도대체 왜 찢어버린 건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누리꾼들도 저랑 반응이 비슷했는데요. 택배 도둑은 봤는데 우편물 도둑은 처음 본다. 이 여성한테 티켓 다시 사내라고 해야 된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늦었으니 못 타 바다로 승객 밀쳐입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배를 타려고 지금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배 위에 있던 승무원들이 이 남성을 타지 못하게 막 제지하면서 밀치는데요. 지금 보면은 막 배가 곧 출발을 하기 직전이에요. 계속 막 밀치고 있고 막 못하게 하고 있어요. 배가 막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실랑이가 벌어지던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인승객 바다로 빠졌습니다. 현재 시간 5일 밤 그리스 아테네의 한 항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바다에 빠진 이 승객은 결국 숨졌습니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니까 피해 남성은 아테네에서 친구를 만난 뒤에 본래 살던 크레타 섬으로 돌아가려고 여객선에 탑승하려 했다는데요. 근데 늦게 탑승했다면서 승무원들이 막 못하게 막았고 실랑이 끝에 바다로 빠져서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황당한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다에 빠져서 구해달라고 막 발버둥친 이 승객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배가 떠났다는 겁니다. 신고를 받은 해안경비대가 출동을 했지만 남성은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그리스 국민들은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승객을 미쳤던 그 승무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리고 다른 승무원 2명은 공모 혐의가 적용돼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또 선장에게도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책임을 물었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다양한 관심사 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여러분의 제보 그리고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이주찬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한 장바구니 정보, 알뜰 소비 정보를 전하는 발품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머니클래스의 남자, 머클남. 자, 이번 주는 또 어디를 다녀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번 주는 좀 멀리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다녔어요. 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이것 전어. 전어. 예. 바로 전어가 돌아왔시오. 뭐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갔다 왔으니까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지금 요것만 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가을하면 떠오르는 그 녀석. 그 녀석을 만나기 위해 충남 석천 마량진에 나왔습니다. 그 녀석을 만나기 위해 함께 가시겠습니다. 밤새 전어를 잡으러 나갔던 고깃배가 끄득끄득 전어를 부려놓습니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걸까요? 전어를 나르는 손길이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퍼가지고 바로 물차에 실어야 되나 보죠? 바로 실어야죠. 안 실으면 쓰고요. 왜요? 쟤네가 올려서 이제 그것도 금방 쓰고요.
아마추어라 많이 못 구워. 전어는 봄에 알을 낳은 뒤 영양 보충과 겨울을 나기 위해 9월까지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합니다. 때문에 가을 전어는 몸에 지방이 쌓여 연중 가장 고소한 맛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DHA와 EPA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뇌졸중과 동맥경화 같은 순환기 계통의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어는 그동안 찬바람이 불면 찾는 가을 전어로 10월이 제철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요즘엔 8월 말부터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조업이 어떤가요? 아, 요즘 뭐 9월까지만 전어, 뭐 서천 전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살이 통통하고 지금 칼슘이 뭐 풍부해서 뭐 우리 뭐니 국민이 아주 먹기 아주 좋지. 지금 제철이 아주 좋고 지금 많이 먹여야 되지.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값도 많이 싸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전어 축제가 한창인 수원항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는 신선한 수산물을 고르느라 시선은 분주하고 손에는 한가득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구례군에서 왔어요. 전남 구례구? 예. 아 거기서 어쩐 일로? 아 여기 축제를 했어요. 전어 먹으러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전어 요즘에 철이라서 고소하고 맛있죠. 아 그러세요? 그 어민들이 살기크라 모두들 많이 와서 잡수셨으면 좋겠네요. 식당에는 조금이라도 일찍 고소한 가을의 맛을 보러 나온 식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을은 전어잖아요. 그래서 호안항에 전어 먹으러 전어 축제를 해가지고 와서 전어를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야, 뭐 고소한 네. 가을 전어 드시러 구례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저기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데 예. 근데 가을 전어하면요 사실은 좀 요즘보다 조금 더 날씨가 쌀쌀해야 제철 아닌가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이 제철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전어는 원래 남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잡히고요. 또 남쪽에서는 원래 좀 7월 말부터도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내륙에서는 보통 기름진 가을 전어 하면 찬바람이 부는 10월이 제철이 아닌가 이렇게들 해서 많이 드셨는데 네. 요즘에는 뭐 기후 변화다 수온 상승이다 해서 10월에는 어획량이 좀 줄고 있는 추세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막상 그때 되면 값이 뛰고 요즘철에 8월 말부터 지금이 가장 지금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전어는 이제 성질이 급해서 배로 잡아오는 즉시 물차로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지금 저렇게 바로 나르네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뭐 저 공판장이나 무슨 저 경매보다 바로 실어 나르는데 그래야 활어회를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통이 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네. 여전히 회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많이 잡히고 있어서 값도 많이 싸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부터 한번 드셔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야, 지금 저 영상 보니까 전 잘은 모르지만 뭔가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라는 네, 네, 표현이 네. 이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어에 앞에 그 전자가 돈 전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왜 돈 전자? 이번에 알았어요. 예, 이번에 예. 알았어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돈 전자가 진짜 돈 전자더라고요. 예, 예. 그 조선 시대 실학자 서구유의 나노 어목지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모두가 좋아함으로 값을 따지지 않고 사기 때문에 전어라 불렀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또 찾아보니까 조선 중기 문신 조원의 상서문에 보면 네네. 경주에선 가을 전어를 비단 한 피를 주고 바꾼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섬 사람들은 잡는 족족 돈이 된다 하여서 또 전어라 불렀다라는 문헌도 있고요.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1년 중에 딱 한 차례만 맛볼 수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 돈 전자를 쓴 게 정말 귀하다라는 의미가 예, 많이 예, 담겨 있네요. 지금 소금 확 뿌려가지고 구이도 있는데 가을 전어 한 마리면 햅쌀밥 10그릇 죽인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밥도둑이다 이런 그렇죠,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앞에 본 영상에서는 왠지 이번 주 이상하게도 이주찬 기자의 먹방이 안 나왔는데 안 먹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제가 또 뭐 안 먹고 넘어갈 수가 없죠. 물론 네.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제가 저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또 먹는 게 되는데 네. 전어 요리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역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서천 월화성 마을을 찾았습니다. 밤새 잡은 싱싱한 전어가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횟감은 살아 펄떡펄떡 뛰는 것으로 골라 포를 뜨거나 뼈채 먹기도 하는데 손질할 때부터 탁탁 내리쳐서 씹히는 맛을 최대한 살립니다. 네, 이렇게 뼈채 먹으면 더 고소해요. 뼈가 좀 연해요. 칼슘도 많고요. 뼈에 아주 좋대요. 제일 맛있을 때. 최고 맛있을 때지요. 지금 전어가 고소고 기름이 꽉 차갖고. 전어 외에 고추장, 양념장을 부어 각종 채소와 버무리면
새콤달콤한 회무침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래 무치면 채소가 물러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짝만 버무려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어는 구이가 무엇보다 사랑을 많이 받는 메뉴입니다. 굽는 냄새는 반경 1km까지 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죠. 지금 전어가 기름기가 한창 많을 때라서 지금 구우면은 너무 맛있습니다. 예, 이 냄새가 막 온 지금 마을에 퍼지는 것 같아요. 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전어 굽는 연기, 이 고소한 냄새를 맡고 집 나간 며느리가 며느리도 돌아온다. 돌아올 정도로 너무 맛있고 좋습니다. 진짜 고소한 냄새 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어에 기름이 많아서 머리부터 드시면은 원래 맛이 좋습니다. 뼈째 먹으면 뭐 굉장히 고소한데. 마지막으로 무와 호박, 양념장을 곁들여 자작자작 끓여내면 달달한 생선살과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가을 전어. 전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고 있는데 시청자를 핑계로 또 복지를 누리고 있다. 이런 이주찬 기자, 그리고 또 전어 먹을 줄 아네. 머리부터 먹는 게 먹을 줄 아는 건가 보네요. 그게 권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먹는 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가도 풍부하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니까 가을 전어 많이 한번 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카한테는 제가 늘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놓쳐서는 안 될 할인 정보도 알려주시죠. 네. 그 전어 요리 같이 보셨는데요. 네네. 전어와 곁들여 먹으면 음식궁합이 아주 좋은 채소가 있는데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네, 특히 전어회는 양파에 싸서 쌈장에 얹어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또 양파는 고기, 생선의 누린내와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각종 요리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재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파를 아주 싸게 파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이마트에서 지금 껍질을 까지 하는 양파 3kg을 4,98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 6월부터 생산된 햇 양파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통 양파 한 3kg이 평균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30% 싼 가격이죠. 네. 그러니까 다만 지금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사실 분들은 얼른 마트에 달려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한 20-30% 싸게 3kg짜리 양파 4,980원에 판매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제 쉽습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생선입니다. 봄에 알을 낳고요. 살을 찌우기 시작해서 가을쯤 통통하게 살이 올라 이때, 지금 요때 먹어야 가장 고소하다는데요.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영향으로 8월 말부터 어획량이 늘고 있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민어, 2번 전어, 3번 방어.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침이 고여요. 아까 그 영상 봤더니 소금 뿌려가지고 먹는 거 봤더니.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이주찬 기자가 직접 발로 뛴 생생한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남는 게 사진이라고 여행 가면 다들 인증샷을 찍느라 바쁘죠. 그런데 이 인증샷 하나 때문에 벌금 폭탄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이탈리아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을 포착한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살며시 등장하더니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분수대 위로 오르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얼핏 봐도 수상한 이 남성. 독일에서 온 여행객인데 넵튠 분수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침입한 겁니다. 바다의 신 넵튠이 조개 모양 마차 위에 올라탄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분수대 동상은 무려 1565년에 제작돼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인데요. 남성이 사진을 찍으려고 밟고 올라가는 바람에 대리석 조각 일부가 부러졌고 피해 금액은 최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7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지 경찰은 몇 시간 뒤 CCTV 영상으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서 붙잡았는데요.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선처는 없다고 하는데 이 무개념 여행객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대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천천히 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엘리베이터. 그런데 갑자기 폭주하는데요. 마치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처럼 경사면을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그대로 건물까지 뚫고 떨어집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지역의 한 리조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져 추락했는데 안타깝게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인기 휴양지인데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현지 당국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주만큼 심해 또한 인류가 알아내야 할 미지의 공간이죠. 최근 또 새로운 심해 생명체가 발견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해양탐험대가 알래스카만 수심 약 3km 지점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원격 조정 무인 잠수정 카메라가 뭔가 이상하고 반짝이는 황금공 모양의 물체를 찾아냈는데요. 한 귀퉁이에 뭔가가 드나든 것처럼 보이는 큰 구멍이 나 있고 로봇 팔로 만져봤을 땐 겉이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스펀지일까? 산호일까? 혹시 해양생물의 알껍질은 아닐까? 이 물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탐험대가 이 생명체를 물 밖으로 꺼냈는데 더 희한하게도 금세 공 모양을 잃고 스르르 무너졌다고 하네요. 완전한 실험실 환경으로 무사히 가져갔으면 더 정확한 연구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연구진은 20년 동안 심해를 탐사했지만 이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심해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생명체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흐뭇한 그 얘기들이 좀 더 네, 상클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내는 여행 작가이자 유튜버 킴스트래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TV로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고 또 가슴이 탁 트이는 네. 멋진 풍경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볼 곳은 어딘가요?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에서 오.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하면 만날 네. 수 있는 이름도 좀 독특한데 욕지도라는 섬을 욕지도. 네네. 1시간 정도 가면 1시간 된다. 반 정도. 근데 1시간 이게 반 정도. 들어가는 항이 총 3곳이 있기 때문에 세 곳이요? 각 항구마다 걸리는 시간이 틀려요. 근데 아. 저는 통영항에서 출발했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예. 다른 항은 중화항이랑 삼덕항이 있는데 각각 이제 걸리는 시간도 틀리고 항구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네. 출발 전에 어디가 가까운지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 따지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뭐 배를 즐기기에도 충분한 시간 갖고 저를 갈매기도 좀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느긋하게 유람선 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느낌. 카페리라고 하죠. 자기 차를 싣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이 차를 배에 싣고 가실 수 있는 섬인데요. 네. 사람 요금을 따로 받고 차량 요금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가면 차 대수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되고요. 차를 타고 제가 섬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섬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해안도로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예.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듯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동차를 배에 싣고 들어가면 욕지도를 구석구석 둘러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바다를 보면서 경치를 구경하면서 드라이브하는 거거든요. 운전 잘하세요?
면허가 아직 없습니다. 뭡니까 이게? 면허부터 따시고요. 네. 아무튼 여기도 해안도로가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해안도로가 섬을 완전하게 한 바퀴 도는 약 24km 구간이 이 해안도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해안도로를 달리는 내내 바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안도로이고요. 그다음에 욕지도라는 이름이 그 불교 경전에 보면 욕지, 연화장, 두미, 문어, 세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욕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욕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욕지도, 연화도, 두미도, 세존도 이렇게 연화열도라고 해서 그런 이제 그 이름 제가 좀 전에 얼핏 들었던 그 이름에서 따온 섬들이 저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연화열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욕지라는 뜻은 무언가 알고자 하거든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지도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구할 때 욕이고 알지. 그래서 맞습니다. 알고자 하는 욕구 같네요. 네네네. 멋있는 이름이네요. 욕지도를 욕지하고 싶어요. 지금 알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24km 정도의 해안도로라고 했는데 운전하기 어렵진 않으세요? 왜냐면 또 해안도로가 좀 꼬불꼬불하잖아요. 네네네. 꼬불꼬불한데도 네네.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배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거의 관광객들 차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보시다시피 차를 달리는데 마주하는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드라이브를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높은 뭐 숲길도 길이 아스팔트로 잘 닦여 있네요. 네네네. 길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차도 없고 그다음에 경치도 아름답고 해서 드라이브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멋진 욕지도 풍경을 가득 품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달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랜선 여행으로 영상으로 먼저 같이 만나보시죠. 자, 해안 일주도로 따라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가장 먼저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제1출렁다리라는 곳입니다. 제1출렁다리. 네네네. 제1출렁다리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내려서 주차장에서부터 한 10분 정도만 걸으면 만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욕지에서 그러니까 욕지 산 위가 아니고 욕지 땅 밑에서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제1출렁다리 부근이고요. 출렁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해식절벽의 풍경도 정말 아름답지만 출렁다리 보시면 출렁다리가 정말 이쁘죠. 바다도 정말 푸릅니다. 그래서 이 절벽 사이로 이어지는 출렁다리를 건너는 그 스릴도 정말 멋지고요. 이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 욕지 제1출렁다리를 여기 가시는 분들 대부분 이 출렁다리에서만 인증사진만 찍고 그냥 가시거든요. 그러시지 마시고 다리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마치 그 바다 위에 금강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해식절벽의 풍경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렁다리까지만 가시지 마시고 좀 더 안쪽으로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오른쪽 바위 벼랑 끝에 서시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바다 색깔 보세요. 네, 아니 화면으로만 봐도 이 절벽과 절벽 사이 출렁다리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진짜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 출렁다리를 건너고 나면 또 뭐가 있나요? 출렁출렁 제 뱃살을 출렁이면서 건너고 나면 출렁다리를 건너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장벽. 네, 맞습니다. 야, 이쪽입니다. 이제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출렁다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벼랑 끝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이에요. 이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바다 위에 금강산 같은 그런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멋있습니다. 꼭 한번 저 안쪽까지 걸어서 가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총 3개의 출렁다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2개의 출렁다리의 풍경은 어떤가요? 제2 출렁다리는 여기서 차를 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면 만나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제1 출렁다리만 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2개, 3개까지 만들어 지금 3 출렁다리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만나보시는 풍경은 제2 출렁다리고요. 여기는 차를 주차하시면 바로 차 주차장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한 10초, 20초만 있으면 바로 만나실 수 있는 곳이고 차량을 주차하고 바로 만날 수 있지만 조금 더 바다가 탁 트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출렁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멋있어요. 이거 제1 출렁다리보다 좀 더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하면 출렁다리가 1번부터 2번, 3번 점점 발전해 나가요. 가보시면 이제 시기가 틀리니까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견고해지고 조금 더 길어지고 점점 길어져요. 그럼 스릴의 정도군요. 숫자가 네,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섬과 섬 내륙과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어요. 좀 멀리서 보는 섬, 조금 중간에서 보는 섬, 산 출렁다리는 좀 더 가까이서 섬을 마주하는 그런 출렁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 제3 출렁다리라는 곳이고요. 예. 여기는 좀 더 섬에 가까이 다가온 출렁다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출렁다리이기 때문에 네. 더 웅장하고 더 높은 위치에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 출렁다리 위에서 바닷속을 보면 안에 있는 바위나 조약돌까지 보일 정도로 네, 진짜요. 지금 물이 투명해요. 정말 지금. 말. 네네 맞습니다. 물도 투명. 참 출렁다리를 가시는데 2번 출렁다리랑 3번 출렁다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책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산책로를 따라서 2번에서 3번까지 가시면 되는데요. 이 3출렁다리는 2번에서 3번까지 가시는데 좀 도보로 한 30분 정도 힘들게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걸어가심과 동시에 또 다시 돌아오셔야 되겠죠. 그런 이제 불편함을 좀 불편하신 분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좀 사유지 부근에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서 차를 타고 삼출렁다리가 차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출렁다리를 가시다 보면 도착하기 한 300m 전에 그 테니스 코트장이 있어요.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주차하시고 한 200-300m 정도 걸어가셔서 만나시면 더 편하게 관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본 분만 할 알 수 수 있는 있는 찐 꿀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1부터 제3 출렁다리만 구경하더라도 이 욕지도의 다양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개의 출렁다리 지나고 나면 다음은 또 어딜 꼭 필수적으로 가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천년 새천년 기념원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새천년 기념 근데 공원 그 전망대. 가기 전에 해안 드라이브 코스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욕지도는 차로 달리는 내내 그 해안도로가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새천년 해안 전망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바위 머리 모양이 마치 펠리칸 머리 모양처럼. 그러네요. 이게 입을 쭉 주둥이를 네, 내밀고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뭔지 펠리칸 알겠어요. 몸통, 네. 펠리칸 머리, 그다음 펠리칸 날개. 위쪽은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펠리컨 바위라고 하는데요. 저쪽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다녀왔던 제1출렁다리가 있었던 머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약간 해맞이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새천년 기념공원 전망대가 네. 원래 해맞이 하는 곳에 새천년도에 이름이 그쵸? 2000년도에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원이고요. 네. 매년 1월 1일이면 저기서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지금 자막으로 맑은 날엔 대마도도 보인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킹크래블린 가셨을 때는 대마도 보셨나요? 저는 대마도가 보일 듯 말 듯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 가시면 맑은 날에. 시정거리가 아주 좋은 날 가시면 대마도까지 보이니까 정말 풍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크고 작은 섬들이 점처럼 펼쳐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또 이곳에서 좀 더 올라가면은 욕지도의 그 최고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산에서 만나는 바다의 절경, 대기봉이라는 여기 천왕산이라는 곳에 대기봉까지 가는 이제 그 등산로가 그 기념공원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 조금 느린 걸음으로 차로 30분 정도 올라가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전망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산을 오르는 내내 정말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사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저 대기봉 전망 그 정상까지 해발이 355m인데 거기까지 원래 모노레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운행하지는 않고요. 내년쯤에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모노레일 타고 가는 것보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는 게 좀 측면 풍경을 보면서 올라가거든요. 풍경으로 보면 더 아름다운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발 한 355m 정도 되는 천왕산 대기봉. 네네. 올라간 한 얼마 정도 아까 걸린다고? 30분. 30분 정도. 네, 그냥 보통 걸음으로 30분 정도. 근데 그 30분이 그냥 막 지종일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와와 감탄사를 하고 남발하면서 사진 좀 찍고. 네네. 그러면 어느새 대기봉에 도착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봉 가면 아주 멋진 풍경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꼭 빼놓지 말고 가봐야 할 대기봉에 이어서 또 육지도
사실 육지도는 그냥 어느 곳곳이 다 필수 코스인 것 네. 같긴 한데 어디가 또 있을까요? 저는 최고로 꼽으라고 하면 제1줄렁다리랑 대기봉 정상이고요. 네. 산 위에서 내려오시면 이제 삼려 전망대를 만나게 됩니다. 차를 달리다가 보면 도로 옆으로 작은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 주차 공간에 계시면 삼려 전망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삼려 전망대요. 네, 바위가 세 개가, 섬이 세 개가 딱 있죠. 네. 원래 용왕의 딸이 3명이 있었는데 900년 먹은 이무기가 네. 변신한 젊은 총각이 있었어요. 너무 잘생겼대요. 그 총각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용왕이 노하여서 3명의 딸을 돌로 바위로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삼려 전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 용왕의 딸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슬픔의 전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위 세 개가 해안 절벽 아래에 둥둥 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이야기는 참 누가 붙였을지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욕지도의 역사가 담긴 어촌마을도 가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욕지도가 네. 원래 우리나라 근대 어촌의 발상지라 그래서 1900년도에 우리나라 어촌이 가장 번성했던, 어촌으로서 가장 번성했던 그런 곳이 바로 욕지도 중에 한 건데 여기가 원래 고등어가 유명했어요. 고등어. 네, 그래서 예. 그 고등어를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 고등어를 수탈하기 위해서 수탈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욕지도입니다. 그래서 무려 100년 전인데 그 100년 전에 정말 큰 어업도시였던 곳이 바로 욕지도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살았고요.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당구장이에요. 당구장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여기 술집도 정말 많았고 그다음에 일본식 요정도 있었을 만큼 정말 번화했던 거리를 지금은 근대 역사 문화거리로 조성해서 자부란게 골목 투어를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는데요. 한 1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그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 풍경을 만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자부란게 마을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렇게 보이는데 안내문들도 다 잘 붙어 있네요. 뭐 욕지도 맞습니다. 우편국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게 옛날에 어떤 건물이었는지 이렇게 잘 붙어 있어서 맞습니다. 예. 뭐 어린 학생들과도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산과 절벽과 바닷물만 보다가 저렇게 또 욕지도 안에 100년 전에 그 일제 강점기 때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 또 몰랐습니다. 지금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 그거는 카페인가요? 저기는 욕지도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욕지도 경상도 말로 할매들이 할매들. 네.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직접 커피를 내리는 네. 그러니까 욕지도 할매들이 운영하는 할매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서 커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그 욕지도를 막 뭐 블로그 같은 거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저기가 뭐 협동조합 형태로 할머니들이 맞습니다. 운영을 하는 네네. 곳인데 맛도 좋고 그리고 정말요? 뭐 좋은 곳에 또 저 수익금이 쓰이고 한다 그래서 그래요? 꼭 네. 그 관광객들이 가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요즘에 이제 당일치기 여행도 많이 하는데 물론 통영까지 이동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서 통영까지는요. 통영에서 아까 세 곳의 항구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네네. 그러면 욕지도까지 이제 1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이고 이 욕지도 섬 내부는 하루 정도 안에 돌아볼 수 있나요? 어떻게 첫 배를 타고 가셔서 마지막 배로 타고 나오시면 아하. 하루 만에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코스들을 다 관람하실 수가 진짜요? 있고요. 네. 그리고 하루 당일 코스로 관광버스를 타고 안내해주는 관광버스도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분들은 배만 타고 가셔서 배에서 내리셔서 관광버스로 한 바퀴 도시면 당일 코스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로도 가능하지만 1박 2일 코스로 하기엔 좀 여유롭게 돌아보실 수가 있고 안에 이제 펜션이나 숙박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당일 코스로 가시는 분들은 1박 2일로 가신다면 통영이나 거제도를 연계해서 돌아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통영이나 거제 숙소를 잡아놓고 네네네. 항구로 와서 아침 일찍 그래서 한 바퀴 돌아보고 오후에 다시 육지로 가서 그게 숙소로 좋을 것 돌아가는 같아요. 네. 그런 코스로 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특히 저같이 어린 아이가 있고 하면 솔직히 섬에서 물론 1박 해도 되지만 그래도 육지로 하루 안에 복귀하는 게 좀 안전하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해안도로가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초보 운전도 어렵지 않게 해안도로를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잘 아스팔트가 닦여 있고 그래서 길도 좋고 길이 한적해서 이렇게 도로를 달리시는데 정말
여유로운 드라이브를 하실 수 있는 곳이 욕지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1 출렁다리 한번 영상 같이 볼까요? 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1 출렁다리. 지금 요거는 킴스트래블님이 직접 그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저희 촬영 감독님이 저랑 항상 함께 여행을 다니잖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보통 한 번 같은 곳 잘 안 가는데 네. 정말 다니다가 와 여기는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고 하는 곳이 1년에 한 두세 곳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욕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가족 친지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 번 더 갔다고 합니다. 제가 다녀오고 한 2달 이내에 한 번 더 갔을 정도로.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 전국의 좋은 곳들 다 다닐 거잖아요. 그런 분이 정말 다시 한 2달 만에 다시 찾아갔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바로 욕지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2 출렁다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출렁다리가 1, 2, 3, 3개가 있는데 아까 킴스트래블님의 말에 따르면 숫자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스릴이 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냥 밑에서 다리를 구경하는 것도 예쁘더라라는 후기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사진 찍기도 좋고 네. 혹시나 또 욕지도 가시면 제가 고등어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등어 회를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착장에 보시면 작은 포차 같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람 다 하시고 배 시간 기다리는 동안 각종 해산물, 멍게, 해삼 같은 해산물이랑 고등어회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고등어회만 드시지 마시고 해산물 좀 섞어서 이렇게 먹거리도 같이 이렇게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또 찾아봤는데 많이 찾아봤어요. 남풍 바닷바람을 맞고 큰 고구마로 만든 빵도 팔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 그게 커피랑 한번 타 먹으면. 1 전망대 주차장 입구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주차하시고 이 출렁다리 1출렁다리 돌아보시고 다시 차를 탑승하기 전에 빵을 사셔가지고 드시면서 커피도 같이 팔더라고요. 시원한 커피랑 빵 같이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또 뱃살 찔 것 같다 하면 출렁다리에서 출렁출렁해서 지방 좀 빼주고 이렇게 한번 출렁다리 1, 2, 3번 실시적으로. 그리고 대기봉. 네, 맞습니다. 대기봉. 멋진 풍경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봉까지 꼭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욕지도 정말 저도 많이 들어봐서 꼭 가고 싶은 곳인데 또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통영에서 가야 되니까. 오늘 영상으로 먼저 만나봐서 정말 좋았고요. 빼어난 자연 경관과 다양한 볼거리가 넘치는 경남 통영 욕지도 만나봤습니다. 킴스트래블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머니클래스 깜짝 퀴즈 대표적인 가을 생선 너무 쉽습니다. 정답은 2번 전어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가을 하늘님, GH캉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도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